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 아닙니까? 국난 극복이 취미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잘 살아남을 거예요. 어느 나라들보다. 일본은 위기에 약해요. 위기만 있으면 항상 폭망이었습니다. 프라자 합의로 미국이 환율을 확 조정을 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 부동산 버블 붕괴가 돼버리고 그냥 폭망이 20-30년간 계속되고 있죠. 위기에 전혀 대응이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원래 지진 대비를 잘한다 이러는데 잘하는 것도 없어요. 지진을 막을 방도도 없고 일본은 국난에 약한 나라예요. 오히려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우리나라는 더 돋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은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워낙 경기도 안 좋아서 사회 분위기도 안 좋았거든요. 이 와라고 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한 10몇 년 전쯤에 붕괴가 됐어요. 그게 계기가 고이즈미 전 총리가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직, 계약직을 늘려버렸어요. 일본의 제조업이 강했던, 경제가 강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던 종신고용제도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고이즈미 총리가 사측에 유리한 그런 정책을 해준 거죠. 일본의 경쟁력을 스스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만 믿고 우리의 주군만 믿고 목숨 바쳐서 일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와라는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고이즈미 총리 때.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지고 또 국가와 회사, 조직을 믿지 않기 시작해졌고 애국심도 없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점점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량률도 많이 나오고 또 개혁이나 좀 혁신적인 제품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은 요 시스템 하나로 사회를 유지시켰던 나라예요. 천수백 년간. 요 와라는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거의 돼가고 있어요. 어느 젊은 애들도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애들 없어졌어요. 종신고용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직 전직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에. 지금 일본의 회사 부서 중에 제일 바쁜 게 인사부예요. 일본에서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직 전직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월급 더 준다 그러면 다 옮겨요. 그리고 계약직, 파견직, 하켄이라 그러는데 파견직이 많아졌어요. 또 알바처럼 뭐 한 달 정도 불러서 써먹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원래 한 가지 일을 계속 파고들어서 장인처럼 수십 년간 해서 경지에 오르고 인정받는, 이게 강점이었단 말입니다. 일본 애들은 한 가지 일만 계속 수십 년간 맡겨놓고 해야지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적인 특성이. 근데 덩쿨색자의 아버지 고이즈미 총리가 종신고용제를 없애고 파견직, 계약직을 많이 늘리는 바람에 한 가지 일을 계속 해야지 능력 발휘가 되는 민족성이 지금 와해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파견직 하다가 한 달 여기서 깔짝깔짝 일하다가 또 저기 가서 두 달 일하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 1년 회사 일하다가 또 다른 회사 가서 또 다시 또 다른 일 또 계속 하다가 이러니까 전문가, 장인이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회사 조직, 사회 분위기를 보면요, 전문가가 없어요. IT 쪽에도 전문가들의 수준이 낮아요. 전문가들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일본을 망하게 하는 정책을 딱 시전해 주셨다. 그래서 일본 걱정할 필요 없다. 안 망하면 어쩌지? 이런 거. 일본의 국민성의 경쟁력, 가장 큰 경쟁력인 장인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본은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만 계속해야 돼요. 얘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 빨리빨리 빠릇빠릇 한국 사람처럼 이해하고 바로 능숙해지지 않아요. 뭘 하나 가르치면 한참 걸리고 오랫동안 그 일만 한 가지만 계속 해야지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뭐 회사 이직 전직해도 바로 가자마자 그날 바로 일 잘해요. 어디 가서든 이 적응을 잘해요. 어느 나라 어떤 환경에 그냥 떨어뜨려 놔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강제징용이나 이런 걸로 가셨던 우리 조상님들, 먹을 거 없는 동네였는데 뭐 해초 뜯어먹고 뭐 산나물로 나물 요리해 먹고 뭐 그냥 열심히 재밌게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적응을 잘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직 전직 문화가 있어도 잘 한다는 거. 일본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회사에 일해봐도 조직 생활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못해요. 일을. 자기 책임만 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방어적으로 깔짝깔짝 일만 합니다. 군대식으로 일해요. 중간만 가자. 티나지 않게. 어디 욕먹을 짓만 안 하면 나는 일병, 상병, 병장 진급할 수 있고 제대할 수 있다. 요 마인드에 일본 애들이 딱. 또 답답해 죽습니다. 일본 애들 일하는 거 보면. 그 한 회사,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나름 경영학 교수였고 많은 기업가들 인터뷰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재 확보예요. 가장 큰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어느 회사가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 요 싸움입니다. 경영자 하나만 보고는 또 잘 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더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수준이 갈리는 거예요. 삼성이 왜 LG보다 실적이 더 좋냐? 일단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게 삼성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원들의 레벨이 너무 낮아요. 신입사원들,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면접 준비라든지 취업 준비를 많이 시켜요. 제가 사이타마 현에 있던 수도권에 있는 지방대학 선생이어서 이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재미생이라 그러는데 담당 학생들 3학년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해요. 계속 뭐 면접이라든지 뭐 의상,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계속 지도를 해주는데 스펙이라는 게 없어요. 스펙 자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얘들. 지금 일본은 은퇴하는 사람이 매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신규 취업으로 유입되는 수가 100만 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인력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어느 분야건.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였던 60, 70대가 계속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제가 좋아서 지금 일손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중동에서는 아베노믹스가 한창일 때 취업률이 좋다, 너무 잘한다, 우리 문재인 정권 뭐냐 이런 개소리 했었는데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은퇴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취직이 돼요.
아무나 대학교 졸업장만 따면 다 대졸 취업자 다 됩니다. 학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토익, 토플 전혀, 중국어, 한국어 전혀, 컴퓨터 스킬 전혀. 그냥 정신만 이상하지 않으면 돼요. 면접에서 정신병자 짓만 안 하면 대졸자들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스펙이 형편없어요. 대학생들이 따놓는 자격증이라는 게 한자 검정 시험 2급, 세계 문화유산 자격 검정 2급 이런 거나 따놓고 있어요.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해외 연수를 간다, 인턴으로 어디 기업에서 일을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심한 수준이니까요. 그런 애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토플 800, 900점대에다가 온갖 스펙 다 있어요. 문과 애들이 코딩 자격증까지 따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HSK, 일본어 JPT 이런 거 자격증까지 따고 면접 시험 준비에다가 너무너무 대단하게 준비를 해서 학점 관리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뽑아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랑 아무나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학점 1점 몇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취직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랑 이제 붙으면은 사회에 나와서 만약에 소니의 신입사원들, 삼성전자의 신입사원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라시랑 BTS급이에요. 딱 이 연예계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분야가, 모든 분야가 대부분 다 그 정도의 차가 있는 거예요. BTS와 아라시의 차.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밝다는 거고, 일본의 미래는 이등병의 이제 남은 군생활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취업난이 없어서 천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수준이 훨씬 높아요. 해외 취업으로 오는 친구들이.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취업자들 보면 무슨 일본어 1급은 그냥 기본 장착. 토익 한 900점대에다가 학점 뭐 4점대에다가 무슨 별의별 자격증 다 있고 일 처리 빠르고 컴퓨터 스킬 똥차고 일본에서 지금 일하는 애들 한심한 수준이에요. 예, 도요타가 마지막 남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일본에서. 그나마 혁신적이라고 하는 회사니까. 예, 우리는 중딩도 PPT 하죠. 파워포인트 같은 거 못해요. 대학생들이. MOS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격증 같은 거 우리나라 애들은 많이 따놓는데 일본 애들 못해요. 워드 타이핑밖에 못해요. 타이핑도 커티 자판 잘 못 써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 애들이 많아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일본 자판 쓰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막 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밖에 못하는 애들 많아요. 커티 키보드 못해요. 독수리 같은 애들 많고 대학생들이. 컴퓨터 집에 없는 애들도 많고 노트북 없는 애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어느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중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신입사원 연수 과정 중에 가르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심한 실력들이에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